여기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숙여보세요. 아까보다는 좀 떨림의 강도가 줄어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자, 한번 숙여볼까요? 한 번 떨릴 때 강도 자체는 살짝은 줄었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아까보다 멈춰있는 시간이 생기는 게 좀 보이거든요. 오늘은 요 렌즈 보는 것 중에 가장 덜 흔들리는 것 같고 숙여보실게요. 조금 덜 숙여보실까요? 요거는 아직 좀 있고. 네. 다시 정면 보세요. 지금은 거의 안 떠시네요. 네. 지금 이제 정면 볼 때는 안 떨고, 정면 볼 때 떨리는 건 한 몇 프로 정도 개선된 것 같아요? 정면 볼 때는 한 100에서 70. 한번 숙여볼게요. 요거는 한 몇 프로 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 40%? 40%? 안녕하세요. 더드림아니원 대표원장 정재한입니다. 방금 보신 분은 30대 중반의 사무직 여성분이에요. 머리 떨림이 시작된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정면을 볼 때, 컴퓨터를 볼 때 머리 떨림이 있고, 고개를 숙이면 머리 떨림이 심해지는 이 두 가지 증상을 가지고 내원해 주셨어요. 그동안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의원 안 다녀본 병원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전혀 해결이 안 됐죠.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린 치료 사례를 보시고 오셨고, 현재 한 절반 정도 호전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왜 이분이 안 나았었는지,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떨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계속해서 떨리는 경우예요.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지속적으로 떨리죠. 일상생활에서 항상 신경이 쓰이고 대화할 때도 상대방이 알아챌까봐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장세나 상황에서만 떨리는 경우예요. 무거운 걸 들 때, 팔에 힘을 줄 때, 구부정한 자세로 있을 때, 고개를 특정 방향으로 돌리거나 긴장할 때 심해지는 거죠. 평소에는 괜찮다 보니까 그냥 넘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 이상 없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이 아니고서는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거의 99%거든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라는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말로 진단을 받죠. 주사를 맞으면 일단 근육 긴장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떨립니다.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죠. 증상을 잠깐 줄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원인인 틀어진 목이라는, 또 틀어진 턱관절이라는 구조 자체를 바로잡지 못하면 떨림은 계속 재발합니다.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추와 턱관절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은 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추가 틀어지면 뇌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 뇌에서 나오는 운동 신호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서 나오는 운동 신호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게 떨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손이 떨리고, 어떤 분은 머리가 떨리고, 어떤 분은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같은 원인인데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목은 왜 틀어질까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사무직으로 장시간 앉아있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턱관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턱관절이요? 저는 턱에서 소리도 안 나고 입도 잘 벌려지는데요? 이 말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턱관절 문제라고 하면 보통 입이 잘 안 벌려지거나 소리가 나는 걸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턱관절 문제는 그런 증상이 없어도 생깁니다.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조금씩 틀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방금 보신 환자분도 처음에는 저는 턱은 괜찮은데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턱관절 교정 치료를 진행하면서 머리 떨림이 절반 이상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핵심은 턱관절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턱관절이 틀어지면 이 턱관절 옆을 지나가는 3차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차 신경이 경추 근육으로 이어지고요.
이 3차 신경이 눌리면 경추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 근육이 긴장하니까 경추를 틀어지게 만들죠. 그냥 턱관절과 경추는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턱관절이 틀어지면 경추는 반드시 틀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를 뿐이죠.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다거나 한쪽으로만 턱을 괴는 습관, 또 임플란트 시술 후에 교합이 틀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턱관절을 틀어지게 만들고 그게 목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틀어진 목을 교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틀어진 목이 뇌신경을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목을 직접 교정하는 게 아니고요. 틀어진 목을 교정하기 위해서 턱관절을 교정하게 됩니다. 턱관절을 바로잡으면 3차 신경이 압박되던 게 풀리고요. 경추 근육 긴장이 풀리고 또 경추, 틀어진 경추가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 교정이 핵심인 거죠. 저희는 턱관절 교정 장치를 사용합니다. 장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맞춤형 장치입니다. 내원하실 때마다 제가 직접 제작해드려요. 한 번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턱관절은 한 번에 제자리로 오지 않거든요. 단계적으로 자기 위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춰서 맞춤형 장치를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환자분 상태에 정확하게 맞추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표준형 장치입니다. 맞춤형 장치로 잡아놓은 턱관절의 위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착용 가능한 장치라서 치료 효과를 꾸준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턱관절을 단계적으로 교정하고 그 과정에서 경추도 함께 바로잡히기 때문에 머리 떨림, 손 떨림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평균적으로는 30회 정도 교정을 진행하면 절반 정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호전되기까지는 보통 50에서 100회 정도, 또 혹은 그 이상 치료한 경우도 많고요. 체질이나 증상의 정도, 또 이 머리 떨림이 나타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경과는 검사 후에 상담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머리 떨림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조적인 원인을 찾으면 이 영상 속의 환자분처럼 반드시 좋아집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이미 머리 떨림, 손 떨림이 잘 개선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 말고 오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요. 또 저희 한의원 블로그를 보시면 이런 사례들과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오시면 제가 알아서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떨림, 손 떨림,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다면 한번 반드시 내원해 보세요. 목과 턱관절의 구조적인 문제인 거를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호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